안녕하십니까. 저희 디구루에서 온 오명근이라고 하고, 저희 이번 세션은 저희 비즈니스 R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세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 개발자 분들로 알고 계신데, 이 R에 대한 관심도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개발자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같이 하다 보면 R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분들은 그냥 일단 통계 툴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데모를 좀 같이 시연해서 R에 대한 좀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디구루라는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딱히 큰 기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인들끼리 같이 분석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스타트업을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오산공장이랑 서울 본사에서 지금 프로젝트 수행 중이고요. 오늘 이 자리 잠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R은 일단 오픈 소스로 프리웨어입니다. 이건 R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타이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R은 일반적으로 통계 컴퓨팅을 위한 툴로서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시각화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을 딱히 타지 않고 유닉스뿐만 아니라 윈도우나 맥 OS들 전부 많은 곳에서 지금 활용이 가능한 언어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언어들도 많은데 왜 R을 이용해서 통계를 돌리고 분석을 수행하고 또 활용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가장 명목적인 4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R은 프리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SES나 SPSS, 매틀랩 등과 같은 다른 통계 패키지로 알려진 것들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당연히 초기 개발 단계에 있어서 비용은 드는 건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 이 이후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그냥 쓰고 똑같은 걸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R은 호환성이 되게 높은 언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을 딱히 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여기 있는 오라클, 그리고 스파크 R,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레볼루션 R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IBM에서도 코그나이트 R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큰 규모의 업체들이 전부 R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금 통합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에 대한 또 다른 강점으로는 R클랜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인데요. 이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다른 언어들도 물론 가능하지만 되게 쉽고 그리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R이 왜 되게 통계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R은 클랜이라고 하는 그들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랜은 라이브러리들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패키지를 만들면 그냥 별 큰 제약 없이 업로드를 할 수 있고 공유가 가능합니다. 물론 R도 GitHub을 통해서 최근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R 클랜이라는 부분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R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R에 대해서
이 패키지에 대해서 어떤 언어인지 그 상세한 헬프, 그러니까 도큐멘터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그 패키지의 설명 그리고 예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등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검증된 모델들을 그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웹페이지에 알클랜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캡처해 온 부분인데, 보시면 그 어떤 내가 분석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어떤 패키지가 그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고, 그 패키지에 대한 그 간략한 소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통계를 모른다, 또는 내가 어떤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패키지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더라도 이 클랜에 접속해서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거기에 있는 도큐멘트를 활용해서 직접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큐멘트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라이브러리에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패키지를 다운받고 그 활용을 하고자 했을 때 내가 이 패키지가 용도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지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없더라도 좀 더 친숙하고 그 빠르게 그 사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R을 통해서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패키지를 사용한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깔끔한 그 시각화를 제공합니다. 뭐 다른 데서 이런 패키지를 만들고자 할 때는 조금 복잡한 문법들이 좀 필요한데, R 같은 경우는 한 줄 되게 간략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뒤에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R은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R은 사실 자기네들이 통계라는 언급을 한 적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어 자체가 특성이 되게 통계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사용자들이 통계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어 있고, 실제로 유저를 좀 살펴보면은 R 같은 경우는 그 개발자 위주가 아닌 약간 학계 위주, 기존에 그 세스를 썼다거나 뭐 아니면 더 로우하게 엑셀 가지고 무언가의 작업을 했었던 분들, 그리고 뭐 학교에서 이제 논문 쓰거나 이런 쪽의 그 분들이 좀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좀 방향 자체가 통계 쪽으로 좀 특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그 이 R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많이 듣는 질문이고,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 R이냐 파이썬이냐 하는 질문들이 항상 들어옵니다. 둘 다 지금 현재 그 통계 분석을 하거나 머신러닝을 돌리거나 하는데 가장 특화되어 있다고 알려진 툴이고, 그 중에서 이제 나는 어떤 걸 배워야 하나, 솔직히 두 가지 다 하는 건 베스트긴 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아웃풋을 좀 빨리 내기 위해선 당연히 한 군데로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R과 파이썬의 특성이 매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계에서 좀 많이 사용되어 있는 문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약간 언어적인 문법적인 특성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 굳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는 R이 좀 배우기 쉬운 편이고, 그렇다고 이게 개발자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 번씩 하면은 R은 되게 어렵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R 같은 경우는 일단 패키지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하는데, 그들의 검토 기준은
이 다큐멘트에 약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구에 있어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규칙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자들이 봤었을 때 나는 약간 애매모호한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R과 파이썬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통계 쪽 라이브러리가 아무래도 R이 훨씬 좀 많이 구현되어 있다 보니까 R을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잠깐 그 뒤에 이제 제가 CKR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R 같은 경우는 그 사용법이 좀 간단합니다. 다른 그 언어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내가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제 어떤 특정 폴더에 지정을 해주고 설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콘솔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R 같은 경우는 R을 실행한 다음에 단순히 저희 보이시는 것처럼 install.package라는 명령어 하나로 전부 설치가 가능합니다. 얘가 실상 내가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초보자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약간 초보자분들이 좀 활용하기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임포트하는 거 역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에서 조금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가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위키디피아 페이지의 트래픽에 대한 시계열 정보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캐글에서 컴피티션 하는 부분인데 그 최근에 시계열 분석에 좀 관심이 많아서 해당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파이썬과 같은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보시면 일단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불러보는 부분입니다. 그 가장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이게 랜덤한 그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 양이 많아서 랜덤한 부분을 추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가 계속 분석을 할 때마다 변경되는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세시드라는 명령어를 제공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 똑같은 분석을 했을 때 그 정보가 계속 변경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인데요. 지금 제가 사용한 데이터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트레인 1이라는 CSV 파일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 정보를 확인해 보면 한 270메가 정도의 되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리드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마지막 세 번째 문구를 불러오는 부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면 이 페이지라는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에 그 가장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름과 프로젝트명 그리고 액세스 그리고 에이전트라는 언더바로 나뉘어져 있는 데이터 형태입니다. 지금 R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한 번에 저 커맨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뒤에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를 굳이 다른 데 할당하지 않아도 R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체인이라는 그 문법을 사용해서 그 앞에 한 단계를 수행하고 그 다음 단계를 수행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가장 맨 앞에 있는 저 타이틀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위키디피아라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 검색된 결과를 다시 한번 위키미디아라는 데이터가 그 단어가 없는 그러한 데이터셋을 한 번 더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미디어 위키라는 단어가 없는 그런 데이터 셋을 생성하고 그 데이터에서 그 페이지라는 그 컬럼에서 두 개로 분할을 하는데 그때 위키디피아라는 그 글자가 나오면 분할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굳이 어디에 할당하지 않아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R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R은 기본적으로 그 램에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수행할 때 때로는 빠르기도 하지만 이런 문법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에러가 뜨거나 오히려 좀 느려지는 병목 현상도 일어나긴 합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키디피아라는 데이터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분할해서 두 번째 2, 4분면에 있는 것처럼 분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3, 4분면에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종 분할을 마치는 것을 한 문장에 구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R을 통해서 gg플롯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시각화를 구현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 그림 하나당 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X랑 Y축만 지정을 해주면 위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퀄리티가 다른 패키지에 비해 그 적은 문법으로서도 되게 시각적으로 좀 이쁘장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제일 좀 많이 쓰이는 패키지라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대부분 이 패키지로 만들어진 시각화 자료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 외에도 그 별반 구문 길이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랙션이 들어간 그 시각화도 동시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단순한 그 코딩으로서 좀 효과적인 시각화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패키지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 1차적으로 그 EDA를 좀 진행하려면 EDA는 그냥 데이터 탐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데이터가 현재 제가 주어진 데이터로 분할을 한 건데 그 트래픽 수에 대한 평균과 트래픽 수에 대한 최대값, 트래픽 수에 대한 그 표준 편차를 그 평균 값으로 나눈 것.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준 편차로 하면 값이 되게 뒤쪽으로 나오는데 이거 민을 나눠줌으로써 0을 기준으로 변경해주는 부분이라서 민을 나눠줬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선형 모델을 통해서 이 모델의 슬로프를 나타낸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좀 단순히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변수를 그룹을 하나 추가함으로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시각화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이 그 국가에 대한 컬럼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밑에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보시면은 중국 지금 가장 밑에 펜이 안 나오네. 가장 밑에 슬로프 부분을 보시면은 저게 ZH라는 국가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 조금 다른 성향들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그 민이 11, 한 10 정도 조금 언더가는 부분에서 보통 평균 뷰랑 그리고 한 800 정도 선에서 평균 뷰가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두 개의 정규화 분포된 데이터로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가장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시되는 모델이 회귀 모델인데 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그 값이 좀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
슬로프를 통해서 이 현재 트래픽들이나 뭐 다른 값들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 또는 큰 변화가 없이 수평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계속 활용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각 페이지에 따라서 전부 다 분할을 한 뒤에 그 슬로프가 좀 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꺼내 본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가 조금 위아래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걸 통해서 지금 그 데이터들을 리니어 모델에 통한 그 슬로프를 통해서 데이터가 현재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로프가 마이너스인 부분인데요. 대체적으로 좀 튀는 값들이 종종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지는 확인이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데이터는 그 실제로 튀는 값들이 종종 많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준 편차 값들을 활용을 해서 그 쉽게 데이터 탐색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그 시계열 모형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저희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기본적인 모델이 아리마라는 모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쪽 계열이 아니라 그냥 과거 통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 뒤에 파란색 부분이 예측된 값인데 되게 기존 그 패턴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반면에 예측값은 되게 일정한 부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겠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지 추가적으로 이게 큰 인사이트를 얻기는 좀 어려운 모델입니다. 이거 최근 그림이 안 바뀌어 있네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캐글이나 다른 데이터 분석 쪽에서 가장 좀 이슈화되고 있는 XG 부스트라는 모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그림이 좀 잘못 들어가 있어서 이 뒤에 부분들은 좀 데모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톨 패키지를 설치하는 데 있어 그 해당 문구 하나로서 인스톨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전부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불러부는 부분부터 실행을 하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etCD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다시 재활용을 가능하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설정을 함을 통해서 그 좀 더 뒤에 그냥 작업을 수월하기 위한 세팅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현재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3개의 파일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 세 번째 데이터를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R이 좀 빠른 언어는 아닙니다. 그 파이썬도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되게 느리다라고 하는데 예, 인터프리터 언어라 보니까 기존의 그 컴파일러 되는 언어들에 비해서 좀 속도가 느린 게 사실인데 이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고 다시 컴파일하고 확인하고 다시 컴파일하고 수정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없어도 되는 게 강점이거든요. 좀 실행 속도가 좀 늦더라도 뒤에 후속 작업이 좀 편한
좀 더 빠른 장점이 있어서 좀 오래 걸리네. 보시면은 이게 램을 좀 상당히 많이 먹어서 지금까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좀 느리네요. 일단 그러면 해당 부분 좀 진행되는 데 두고요. 제가 미리 좀 실행을 시켜놨던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랙션이 들어간 시각화 부분인데, 보시면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문법이거든요. 한 일렬로 쓰면 한 줄이면 되는 문법으로 좀 더 유저들이 마우스 크로스오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모바일에 대한 부분과 데스크탑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이루고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딱히 구분이 없는 게 가장 현재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무 느린데요. 이거 느려서 네. 지금 데이터 로드가 끝났고요.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보시면은 dim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행과 로우가 몇 개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헤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데이터가 상위 한 50, 설정 값에 따라 틀리게 한다면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를 지금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맨 처음 페이지라는 컬럼에 이제 이 해당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그 뒤에 이제 연도별에 따라서 일자 단위로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일이랑 샘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해당 이 페이지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1차 분할을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문자를 기준으로 삭제해서 2개의 변수로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데이터 글자 4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컬럼을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컬럼도 잘라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체인이라는 형태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가 흘러가는지만 어떻게 안다면 쉽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분할을 해서 병합을 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다시피 인터랙션이 들어간 데이터들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쉽게
그 시각화를 가능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묶어주는 것을 통해서 보고 용도로 쉽게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좀 생성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펑션이 생성이 되는데, 보시면 아래 장점이자 단점이 여기에 펑션 들어가는 내용들을 딱히 제가 기존의 문법들과 상관없이 그냥 임의로 마구잡이를 좀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제가 좀 딴소리를 하네요. 이걸 미리 좀 제가 돌려놔서 좀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게 오면서 좀 리부트이 돼서 그런가 이게 좀 꼬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난감하네요.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다 보여드린 부분과 좀 유사해서 일단 분석하는 부분만 좀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 지금 아까 생성한 데이터와 그 시계열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처리를 수행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름과 로컬, 액세스, 그리고 에이전트라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고, 그 일자별로 이제 이 트래픽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그 과거의 패턴들에 기반해서 향후에 얼마나 이 트래픽이 변경될까 아니면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보였던 아리마 같은 모양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사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보시면은 단순히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변수만 입력을 해주시면 그 자동적으로 그 파라미터 값을 찾아서 계산을 해주는데, 보시면 이 한 줄로 모델링이 끝난 부분입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포캐스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주어진 모델에 대해 향후 며칠이나 데이터 분석을 할 건지 하는 부분을 수행해 주시면, 아까 같은 그림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F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저희가 향후에 이 예측값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딥한 통계적 지식이 없더라도 단순히 명령어 한 줄로서 이 값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R을 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들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수행하는 명령어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명령어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모델을 비교해 보면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이 아까 아리마라고 말씀드린 부분의 모델의 결과고, 아래 같은 경우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모델의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값을 비교했을 때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MA나 RMSE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오차이기 때문에 좀 작은 값들이 유리한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근소한 차이로 뉴럴 네트워크가 조금 더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거를 현재는 지금 데이터가 되게 짧은 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 차이가 그닥 보이진 않긴 한데, 이게 성능적인 명령의 면에서 약간 예측값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과거 모델이더라도 아리마가 좀 더 나은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 개의 모델 더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XG 부스트라는 모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확도가 높은 부분이고, 최근에 그 가장 딥러닝보다도 핫하다고 생각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딥러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알파고에 힘입어서 되게 일반인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되게 최고의 툴로서 좀 인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XG 부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좀 즐겨서 이용하는 캐글이라는 부분이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컴페티션도 많이 하고 서로 그 데이터 분석을 실제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분인데, 그 컴페티션에 보시면 그 상위에 항상 속해져 있는 그 분들의 모델은 항상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전에 비교했을 때보다 값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꾸 에러가 뜨죠. 그래서 지금 모델들을 비교해 보면 이게 아리마에 썼던 모델들과 머신러닝 밑에 썼던 모델들인데, 비교해 보시면 값들이 오히려 머신러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머신러닝이 우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그 협업들이 요청하시는 게, 우리는 항상 머신러닝을 써야 된다, 그리고 딥러닝을 추후엔 써야 된다, 그리고 그걸 쓰면 뭐든지 좀 이루어질 것 같은 약간의 환상이 있는데, 실제로는 딥러닝은 그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는 좀 제약 조건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딥러닝이 아니라 과거 모델도 충분히 딥러닝보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좀 보여드리고자 준비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이 좋고 기존의 과거의 그 어떤 모델보다 좀 우수한 거는 사실이지만, 또 거기에 대한 성능이나 거기에 대한 투자 비용에 비해 우수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조건 과거가 모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히 사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